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같이 SP소프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락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이 주말 동안 계속해서 지수 흐름에 있어서는 좀 악재가 될 만한 여러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 하락장의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SP소프트 개별적인 악재 이런 건 아니고요. SP소프트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시장의 지수에 관련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향후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도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제가 이 SP소프트 관련된 영상을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에 도달했고, 이 상한가에 도달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주말 동안 굉장히 좀 이 지수 자체에, 주식시장 자체에 좀 악재가 많이 좀 겹치면서 개인적인 저의 좀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약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원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줬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 시장 자체의 지수가 좀 빠지면서 그만한 상승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락장의 이유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주가 흐름 시나리오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 빌드라고 불리고 있는 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역시 2024년도 역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통 뭘 하냐면 본인들이 매년 신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 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공개하는 자리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글로벌적인 세계의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술력이죠. 이 기술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어떠한 개발자나 학회, 박사들, 등등등 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아놓고 좀 이렇게 공개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번에 또 시애틀에서 열립니다. 5월 21일부터 23일, 요 기간 동안 열리죠. 이게 지금 현재 영문이어서 좀 보시기 불편한 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직역을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 영상에서 좀 간단히 복귀한다는 생각으로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글로 보시면 이런 행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조종사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코파일럿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역을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번역이 살짝쿵 우스꽝스럽게 되긴 했는데, 요거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인 코파일럿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이 외신 보도에선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국내에는 어떠한 이슈나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이제 대부분 주주님들께서 이게 왜 올랐지? 오르는 건 좋은데 왜 올랐지? 이렇게 좀 갈팡질팡 이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 제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영문이다 보니까 시한성이 많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애틀 여기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가 된다. 그리고 이 AI와 또 부조종사 이렇게 나왔는데 코파일럿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혁신의 최첨단 이렇게 되는데, 이 최첨단 혁신의 최상단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AI가 어떻게 업무를 혁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관련된 컨퍼런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SP소프트가 왜 수혜를 받고 있느냐, 요거는 2월 29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였습니다. SP소프트 주가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적용된 가상 OS 개발 중. 이 OS가 여러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컴퓨터로 치면은 윈도우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요. 갤럭시 핸드폰에선 안드로이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여기까지 우리 SP소프트 주주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 라이선스 사업을 SP소프트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요거를 제가 SPLA라고 설명드렸어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의 약자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SPLA 사업은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들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최종적인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P소프트한테 허락을 한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마이크로소프트 SPLA 사업 국내 점유율 70% 육박하게 우리 SP소프트가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높은 점유율을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제품 이런 것들 뭐 시연회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SP소프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에 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 내용이 이 지난번 영상 내용을 좀 복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선 이 지수가 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수익률만 빵빵하게 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잃을 수 있다는 요 리스크 또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장인 이유가 바로 요거죠. 이스라엘의 영사관 공격에 대한 이란 보복.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첫 공격을 했어요. 이게 이번에 이 주말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란은 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선박을 납포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돼서 요거를 묶느냐 마느냐 뭐 요 부분,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협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구도이기도 하지만 이 구도를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이제 올 말에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표심도 생각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이 글로벌 경제사가 굉장히 다사다난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금 보셨던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요렇게 가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 석유 수송량의 약 25%에 육박하는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양의 석유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면 가까운 루트를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운 운임료가 일단은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막히는 순간 공급에 차질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유 가격 또한 상승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인플레죠.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안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이 WTIU 기준으로 해서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중간중간 이렇게 홈이 좀 패이면서 조정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명확하죠. 이 전쟁이 더 크게 확산되진 않을 것이다. 즉, 이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원유가에 있어서 조정이 나온 거지만, 이렇게 하나의 나무로만 보면은 조정이 나올 때도 있지만 큰 숲으로 놓고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관련된 지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죠. 관련 내용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달러는 연방준비제도가 연준이 6월을 시작으로 올해 최소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하강 움직임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들썩거리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 달러가 1385원까지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1,400원을 넘어가냐 마냐, 지금 현재 이러한 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달러의 지금 현재 환율 추이를 보시면요, 이 경사도 보이시죠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캡처했을 때 기준으로는 1,380원이었는데 주말 동안은 1,385원까지도 터치를 했었어요. 이러한 달러 강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있어서 왜 또 악재느냐를 또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이 달러 환율이 오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선 이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이런 어떠한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한 이런 좀 기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 안전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안에 있던 자금들의 이탈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주식을 매입을 할 때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걸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달러를 내려가고 있는 원화로 환전을 해서 주식을 사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선 비용 증가를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하락장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또 다른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죠. 당연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흐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소프트의 주가를 보시기 전에 오늘의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보시면요, 오늘 금일장 시작하면서 1.19% 빠지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선 좀 간당간당 했는데 요때 850선 이탈을 했죠. 그래서 최저 기준으로 842를 터치를 하고 지금은 너무나 다행히도 좀 다시 말아 올려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다행히도 850을 다시 회복을 해 주었고요. 우리 SP소프트 주가를 한번 좀 보시면 바로 직전 거래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도달을 하고 잘 걸어 잠궜습니다. 풀리지 않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갭 상승 2.67%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 고가 대비 13.81%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좀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을 놓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5분봉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이렇게 장중에 잘 상승해 주다가 이 구간에서 지금 좀 지지부진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우리 여러분께 좀 단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 라인과 또 저항 구간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를 일봉으로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분봉 중에서도 60분봉을 한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9,900원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제가 좀 예상이 가고 있는 지지 라인을 미리 한번 좀 그어 나와 봤습니다. 자, 요 라인이 19,500원 선이야. 19,500원 선. 19,500원 선인데, 요게 과거에는 이때 당시 거의 한 5거래일 연속 동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저항. 그리고 요렇게 또 와보시면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요때 돌파했죠. 그리고 떨어질 때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요 구간에서 3거래일 연속 동안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19,500원이 어느 정도 우리 SP소프트한테 좀 중요한 가격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혹시나 좀 주가가 밀리더라도 우선은 요 19,500원 근처에선 좀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 21,750원 최고가 터치를 하고 좀 밀렸는데, 저항 구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거에 이 22,000원 근처에서 이때 한번 좀 지지받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지지받고 이때 지지받았는데 이날은 또 저항에 밀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500원과 22,000원 요 구간이 조금 중요한 가격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9,500원 근처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지 라인이다.
장이다. 자, 그리고 이 19,500원을 만약에 깨트리고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그때 새로운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께서도 마련을 하셔야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2,000원 근처에서 저항이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장에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이 수급 주체를 한번 좀 놓고 보시면요. 지금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 건 외국인이 좀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고 기타 법인 측에서도 소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시간대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장 시작부터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와서부터는 지금 이제 매도세로 포지션의 스탠스를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래원별 수급 현황 놓고 보시면 키움증권 측에서 지금 가장 많은 매물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투자증권과 이 키움투자증권 가장 강한 매수세와 가장 강한 매도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프로그램 이 수급 현황은 매도세가 엄청나게 좀 강합니다. 매도세가 대체적으로 좀 강한 장인데 지금 SP소프트 관련된 개별적인 프로그램 수급 현황 보니까 약 4,896주 정도 지금 매도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아직까진 매수세가 좀 강한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고 프로그램 수급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매도세가 더 강하다. 그리고 거래원별로 놓고 보면 키움증권 측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고무적인 사실이 있다면 지금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기관도 매도세가 강한데 요 물량들을 우리 개인들이 지금 현재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세가 강한데 우리 SP소프트엔 외국인이 지금 현재 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장 시작부터 좀 빠졌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도 좀 이어가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좀 총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저 또한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꼭 잃지 않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